대구 아파트 시장이 최근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곳에서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등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성구의 한 중학교에서 신입생 7명이 같은 학군의 다른 학교로 전학해 다른 학부모도 전학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대구 예술발전소를 대구시가 아니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위탁 운영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년째 불법 건축물 상태인 구미 역사가 우여곡절 끝에 이달 말 준공 신청을 앞두고 있지만 코레일과 운영업체, 상인 간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에서 신입생 7명이 입학을 하자마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다른 학군이 아니라 같은 학군에 있는 인근의 학교로 전학을 간 건데 그 배경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 말들이 많습니다. 건강상 먼 거리 통하기 힘들다는 게 이유인데 다른 학부모들도 전학을 요구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A중학교입니다. 1학년 학생 7명이 입학하자마자 전학 신청을 해 지난 10일 수성군의 다른 학교로 옮겼습니다. 5명은 집 바로 앞 B중학교로, 2명은 인근 C중학교로 전학했습니다. A중학교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학교들입니다. 모두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로 다리가 아프거나 신경쇠약 탓에 2.7km가량 떨어진 배정학교까지 다니기 힘들다며 전학 요청을 했습니다. 동일 학군 내 전학이 금지되어 있지만 학교폭력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환경 전환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부분 학생이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가야 할 만큼 좀 건강상 심각한 이유다라는 서류를 첨부해서 그래 배정받았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정도 같으면 해줍시다. 결정은 교육청에서 한다. 교육청에서는 환경전환심사위원회에 의사 등 외부 전문가가 없어 소료만으로 결정을 했고 전학을 위한 질환의 기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진단서를 기본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직접 한 명 한 명 대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단서 자체라도 좀 병명이 영어로 적혀있고 이런 잘 모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괜찮은지 한번 나와서 살펴보고. 올 들어 신체적 질환을 이유로 환경전환 전학을 한 경우는 이번 같은 학교 7명이 유일합니다. 입학과 함께 신입생 7명이 학교를 옮기면서 A중학교의 다른 학부모들도 진단서를 준비하고 전학 요청을 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 등으로 아파트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 뉴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었던 대구 아파트 시장에 최근 들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가격이 조정되는 조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매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78%, 전세 가격은 1.69%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성구, 서구, 동구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지지만 달서구와 달성구는 매매값 상승률은 평균의 절반 이하이고 달성군의 전세값은 0.1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개발 호재를 타고 최근 2, 3년 동안 달성군의 아파트 분양이 급증한 가운데 입주가 시작되면서 달성군과 인근 달서구 지역에까지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도 대구의 입주 예정 물량의 40% 가까이가 달성군에 집중될 예정이어서 가격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정부 규제 움직임 등 다양한 변수까지 감안하면 시장 예측이 어렵다며 신중한 투자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한 3만 세대 입주 물량이 있고 또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물량의 추이와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변화 추이를 잘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위험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단행된 금리 인하가 대구 아파트 시장에서는 조정 국면을 늦추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저금리만 믿고 섣부른 투자를 하다간 하반기 이후 물량 급증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온입니다. 오늘 구미에서 국민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아파트 풍요 속에서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건물 앞에 서류를 든 시민들의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린 시민들이 대부분으로 2시간에서 3시간가량 기다려서야 접수 창구에 도착합니다. 1시부터 기다렸거든요. 2시 더 되는 것 같아요. 처음인데 좀 많네요. 너무 많이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네, 좀 많이 기다린 것 같고요.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오늘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 130가구를 모집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6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린 것입니다. 많이 와도 사실 이거는 좀 예상을 좀 벗어난 정도의 많은 부분이고. 국민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도 아닌 예비 입주자들이 이렇게 몰린 이유는 최근 전세 물량이 줄어든 데다 임대아파트 공급마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임대주택이 어떤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다가구라든가 신축 다세대 이런 걸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라든가 다세대는 입주자 만족이 좀 낮습니다. 그렇죠. 집이 없으면 신청을 하는 거고 뭐 될 확률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저금리에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보금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정부의 서민주택 공급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내년도 국가투자 예산 11조 3천억 원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열고 준하경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각 실국장을 반장으로 구성한 국비확보전담 전략기획팀을 가동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이 가운데 SOC 사업은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2,045억 원, 동해 중부선 철도 부설 6,500억 원 등이 포함됐고 경북형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해 51개 사업에 3,78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민관합동 TF 원전 현장 점검 결과를 보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2013년 발주공사의 산업재해율은 0.48로 화력발전 5개사의 재해율 0.09나 0.21에 비해 최소 2.2배에서 최대 5.3배 높았습니다. 산업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산재자 수를 의미하는데 이번 결과는 2013년 한수원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 1000명 가운데 약 5명꼴로 산재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정부가 무역이득 공유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득을 보는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농가 지원에 쓰자는 건데 농민과 지자체는 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산업별로 국내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고 한중 FTA 발효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피해 품목 지원 대책은 농촌경제연구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고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농업경제학회에 연구 용역도 의뢰했습니다. 6월에 나오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장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농업계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한중 FTA 대책을 건의했는데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과 직불제 확충이 주문의 핵심을 이뤘습니다. 까다로운 발동 조건을 완화하는 등 피해 보전 직불제 개선 요구가 많았고 무엇보다 농업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수출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우리 기업의 법인세 1%를 더 내게 해서 농어촌 부흥세를 신설을 하고 이 부흥세를 가지고 농업에 지원하자는 그런 제도입니다. 피해보전 직불제 확충과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은 국회에서도 한중 FTA 보완 대책 마련 때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여서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세심한 정책의 결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여부가 한중 FTA 대책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 수창동 옛 KTNG 별관에 조성된 대구예술발전소는 개관 이후 지금까지 대구시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통보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최근 대구예술발전소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구시 공무원 등 7명이 상주하면서 대구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에는 창작 스튜디오 15개 가운데 5개가 비어있는 등 운영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있고 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문기관으로는 대구문화재단을 명시했습니다. 대구시는 민간 위탁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대구시가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이게 정착이 되면은 이제 민간 쪽에 옮겨가야 되는 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제 콘텐츠라든지 운영 방안을 지금 정리하는 중입니다.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며 민간 위탁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한터 플랫폼보다 경기 창작이 망한 이유가 어디든지 빨리 위탁시키기 치웠기 때문이거든요. 하드웨어는 멀쩡하게 치워놓고 소프트 아무 때나 던져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대구문화재단에 맡기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재단 측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연계돼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저한테 넘어와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런 거 당연한 거. 운영 역량이 없다는 것은 그건 뭐 어불성설이고요. 대구예술발전소의 민간 위탁을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과밀화 지수가 154%로 서울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은 대구 파티마병원이 13시간 24분으로 전국에서 9번째로 길었고 대구 가톨릭대병원 12시간 30분, 경북대병원 11시간 30분 등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에서 권역 응급의료센터 18곳 중 경북대병원은 하위 20%에 포함됐습니다. 6년째 불법 건축물로 남아있는 구미 역사가 우여곡절 끝에 이달 말 준공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 허가도 나기 전에 업체들을 입주시킨 코레일과 운영업체 그리고 상인끼리의 갈등으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구미역사 4층 상업시설에 와 있습니다. 착공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가 입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입금지 안내판마저 보입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상가 내부입니다. 준공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마감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1999년 구미역 공사를 시작한 코레일은 주차장 등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난 2006년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상업시설 운영권자를 통해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운영권자와의 갈등으로 임시사용 재승인조차 얻지 못해 구미역사는 아직도 불법 건축물 상태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해결돼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16개 상가 업주들은 운영권자에게는 보증금 24억 원과 시설 투자비 등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6년 동안 영업도 제대로 못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서민들을 가지고 노는 횡포라고 생각을 해요. 구미시도 1년짜리 이 상가를 갖다가 어떻게 임시사용 허가를 내주고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줬는지 그거 시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준공 이후는 더 걱정입니다. 코레일 측이 새로운 운영권자를 찾기로 하면서 상인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말을 없이 단순히 이제 여행상으로 본다는 준공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측은 상가 업주들과 원만한 합의 속에 하루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역사 정상화를 위해 신규 운영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며 선정된 운영사업자가 기존 입점 상가들을 매장도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입주 상가와 상업시설 임차인과의 소송 분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구미역사의 파행 운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정웅기 박사는 경북도 내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오래된 곳이 많아 도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72개 터미널 가운데 48곳은 폐지하고 시내버스 정류소 및 간이 터미널로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 군청 소재지에 있는 터미널 24곳은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현대식 복합 용도 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일주도로 개량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예산 1,55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북면 천부리까지 16km 구간에서 진행되며 올해 8월에 공사를 시작해 2019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울릉도의 유일한 순환도로인 울릉 일주도로는 도로폭이 좁고 차량 교행이 어려운 곳이 많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울릉도 지역의 수건 사업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가 22.2도, 안동 20.3도까지 올라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높은 낮 기온을 기록하는 등 4월 하순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대구 23도까지 올라가는 등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수요일 오전부터 목요일 낮까지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대구의 시민단체가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335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9명은 실종 상태라며 온전한 선체 인양을 통해 실종자를 찾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선체 인양부터 결정한 뒤 배상과 보상 등 다음 일들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기억과 행동이란 구호 아래 앞으로 단원고 가족간담회,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참가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운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16년 전 대구에서 황산 테러로 숨진 김태환 군의 어머니 박정숙 씨가 최근 인터넷 다음 아고라에 대구 황산 테러 태환이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일명 태환이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청원글에서 공소시효 때문에 아이의 처참한 죽음이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묻히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10만 명 서명을 위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대구 달서구 보건소는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관내 53개 초등학교 6학년 6천여 명을 검진해서 5도 이상 몸통이 회전하거나 척추 변형이 의심되는 학생에게 방사선 촬영 2차 검사를 한 뒤 치료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5,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검진에서 1,088명의 학생이 5도 이상 척추가 휜 것으로 발견돼 측만 정도가 심한 학생들은 전문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8시 40분쯤 대구 동구의 한 공터에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주차된 차에 불을 질러 2대를 태운 혐의로 대학생 22살 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화가 나 불을 붙였지만 막상 불이 커지자 두려웠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3시쯤 대구 동구의 1층 주택에 담을 넘고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등 6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 빈집에 침입해 모두 31차례 2,8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